기초 강좌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윈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설정 두 가지, 도구 모음과 프로퍼티 윈도우 속성창을 띄우게끔 하는 기능과 두 번째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윈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빌드하고 디버깅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22를 실행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C# Windows 데스크탑 템플릿으로 앞으로도 쭉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누르시고, 자, 디렉토리는 예제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0번 이렇게 이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폼 셋업 애플리케이션 윈폼 인바이러먼트 셋업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472로 되어 있는데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Create.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빈 윈폼이 떠 있게 되고 좌측에는 툴박스, 우측에는 이렇게 또 새로운 이런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윈도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미리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최초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일 먼저 할 일, 첫 번째, 도구 상자를 좌측 윈도우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뷰 메뉴에서 중간쯤에 툴박스라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좌측에 툴박스 창이 메뉴가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툴박스는 뭐냐 하면 이 윈폼의 UI, 즉 커먼 컨트롤들, 공용 컨트롤들을 배치하고 디자인하는 데 사용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커먼 컨트롤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커먼 컨트롤 말고도 공용 컨트롤로서 저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컨트롤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볼 거는 버튼, 그리고 레이블, 그리고 체크박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쯤에 위에 있죠? 체크박스. 그리고 어떤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텍스트 박스. 이 정도가 커먼 컨트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4개의 컨트롤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요. 자, 그러면 이제 도구 상자 띄우는 부분은 됐고, 그럼 속성창이란 무엇이냐? 이 윈폼도 마찬가지고요. 뭐 레이블이라든가 뭐 텍스트 박스라든가 이런 버튼들이라든가 이런 컨트롤들은 다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성을 이용을 해서 어떤 뭐 텍스트를 바꾼다거나 색깔을 바꾼다거나 하는 등의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자, 속성창을 띄우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자, 뷰 메뉴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 프로퍼티 윈도우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우측에 이렇게 프로퍼티스라는 프로퍼티 윈도우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속성들의 집합인데요. 자, 폼을 클릭해보면 여기가 폼1으로 바뀌게 되죠. 버튼을 클릭했더니 또 버튼1으로 바뀌게 되고요. 레이블 클릭하니까 레이블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폼 또는 레이블, 버튼 등을 선택해서 각각의 그 컨트롤의 속성들을 바꾸기 위한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근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이 프로퍼티 윈도우에서는 이 텍스트라는 속성과 밑으로 좀 더 내리시면은 비헤이비어 밑에 이렇게 디자인 쪽에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만 학습을 할 겁니다. 먼저 텍스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폼을 선택을 하시고 네임 말고 텍스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약간 좀 올리시면 여기에 있죠, 텍스트.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윈폼 application example for debug. 자, 이렇게 텍스트를 바꿨어요. 바꿨더니 여기 폼의 제목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텍스트 속성은 각 컨트롤 또는 폼의 외부로 디스플레이 되는 속성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밑에 내려서 이름. 지금 폼 1으로 되어 있죠, 그냥. 윈폼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버튼이나 폼을 생성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이 폼 뒤에 아니면 컨트롤 이름 뒤에 폼 1, 폼 2, 폼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게 되죠. 버튼도 마찬가지죠. 버튼 1, 2, 3 뭐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자, 이 이름이 하는 역할은 되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폼이 됐든 뭐 버튼이 됐든 레이블이 됐든 텍스트 박스가 됐든 우리가 어떤 컨트롤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컨트롤에 접근을 해서 어떤 속성 값을 읽어오거나 또는 출력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름은 의미 있게 붙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메인 폼으로 바꿔볼게요. 이름을 폼 메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데요. 저는 그 컨트롤이든 폼이든 맨 앞에 이렇게 약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폼 같은 경우는 FRM 정도 쓸 것이고요. 그리고 이 폼은 이제 메인 폼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메인 폼은 폼 메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만약에 다른 폼을 생성해서 추가로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럼 이 앞에 전멸을 좀 더 추가를 하겠죠. 중간에. 그래서 폼 디스플레이 윈도우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표시해주는 폼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는 폼에 텍스트와 이름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텍스트와 이름. 자, 근데 텍스트는 바꿨을 때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근데 이 폼 메인은 바꿨더니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왜 그럴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우리가 우선 숫자 3개를 입력을 받아서 더하고 곱하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을 짜볼 거예요. 그 예제 프로그램을 짜보면서 단축키를 사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디버깅을 하는지까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텍스트 박스가 좀 더 필요하겠죠. 자, 일단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화면에 어떤 뭐 더하기, 곱하기, 이퀄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레이블을 하나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레이블 하나를 추가를 했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텍스트를 바꿔야죠. 자, 플러스로 해서 엔터 쳐볼게요. 이렇게 레이블이 바뀌었죠. 플러스로. 자, 2개를 더 추가하고 싶죠. 이럴 때는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 하면 또 하나 나오게 되고. 자, 이것도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별표 숫자 8키 밑에 있는 거. 자, 컴퓨터에서는 곱하기를 아스타리크라고 표현하는데 별표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퀄 표시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요거는 이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럴듯하게 숫자를 하나, 둘, 3개를 입력받아서 결과를 표시해주는 그런 UI 창이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레이블은 제목을 좀 써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바꿔볼게요. 자, input 3 number for calculation 이렇게 바꿔보죠. 뭐 뜻은 3개의 숫자를 입력을 해라, 계산을 위해서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올려주시고, 이 체크박스는 나중에 용도가 있으니까요. 이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윈폼 디자인이 끝났어요. 의외로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 UI 디자인만 했지, 이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빌드라는 작업인데요. 메뉴 위쪽에 보시면 빌드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빌드 솔루션이 있고요. 중간쯤에 빌드 윈폼 인바이러먼트 셋업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제일 위에 거만 볼 겁니다. 오늘은 빌드 솔루션, 즉 F6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도 되고요. 그냥 단축키로 F6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방금 색깔이 바뀌면서 빌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빌드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코드를 짜건 UI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행 파일을 생성해 줘야 됩니다. exe 파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빌드를 눌러서 실행 파일이 생성됐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해볼게요. 이제 위에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렇게 우리가 제작한 UI를 보실 수가 있죠. 실행되어 있는 윈폼에서. 한번 숫자 입력해 볼까요? 1, 2, 3. 딱. 네, 물론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이제 멈춰 볼게요. 자, 이제 이 버튼도 한번 텍스트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 버튼이 하는 역할은 계산을 하는 역할이죠. 그냥 calculation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물론 한글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일단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UI까지 마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를 3개를 입력을 받고 이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시켜야 되겠죠. 자, 어떻게 구현할까요? 첫 시간이니까 당연히 좀 막막하시죠. 자,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벤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벤트란 뭐냐 하면 사건, 트리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를 사용자가 이 체크박스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이 텍스트 박스에 클릭을 해서 숫자를 입력하는 것도 이벤트고요.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클릭해서 입력하는 것도 이벤트고, 이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시키는 것도 이벤트예요. 자, 그래서 윈도우는 이벤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고,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해당 코드를 이용을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이벤트는 사용자가 그냥 발생시키는 이벤트가 되겠죠. 어떤 작업을 위해서. 하지만 광범위하게는 어떤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상대편 프로그램이 내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도 있겠죠. 이벤트로. 비슷한 게 채팅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벤트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 여기 프로퍼티 윈도우에 보시면 이 번개 표시가 있어요. 갖다 대보니까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이건 할 건 아닙니다. 자, 이벤트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오늘은 버튼을 선택한 이후에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아직 버튼 이름을 안 정해줬네요. 자, 버튼도 이름을 정해줍시다. 얘는 이름을 btn calculation 이렇게 정했어요. 계산하는 버튼이다. 그 다음에 요 레이블도 아직 이름을 안 정했죠. 레이블은 lbl 타이틀. 얘는 타이틀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레이블이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넘버도 우리가 1, 2, 3를 입력 받아야 되고 3개를 또 결과도 출력해야 되겠죠. 텍스트 박스도 이름을 지어줍시다. 텍스트 박스는 txt 넘버 1 이렇게 줬습니다. 얘는 txt 넘버 2, 얘는 txt 넘버 3, 그리고 얘는 txt 넘버
4 하면 좋겠지만 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result 이렇게 바꿀게요. 자, 각각의 컨트롤의 이름은 의미 있게 지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넘버 1. 그리고 그 앞에 컨트롤을 대표하는 그런 짤막한 그런 소문, 그 대표어로 구현하는 게 좋습니다. 딱 봐도 텍스트 박스구나, txt 너무하니. 얘는 딱 봐도 버튼이구나, 앞에 btn이 붙었으니까요. 얘는 딱 봐도 라벨이구나, lbl이 붙어 있죠.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chk가 붙겠죠. 자, 우선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벤트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갑자기 더블 클릭을 하니까 화면이 바뀌었죠? 자, 어떤 화면이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또 이 부분들이 폼 메인도 보이네요. 요건 아까 이게 폼 아니야. 지금 여기 폼 안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게 폼 메인이 된 거고요. 자, 버튼 이름 한번 볼까요? 버튼 이름이 btn calculation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밑에 언더바가 하나 붙어 있고 클릭이라는 게 붙습니다. 즉 뭐냐? 이 버튼에 대해서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가로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건 계산을 하는 루틴이에요. 자, calculation 버튼 press event 이렇게 할게요. 자, 그냥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소스 코드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숫자 3개를 입력을 받고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자, 숫자를 3개를 입력 받으려면 변수가 필요하죠.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자나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공간, 그걸 방, 변수, 자,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variable이라고도 하고요. 자, 숫자를 담으려면 우리는 int라는 그 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예약어죠. 인티저의 약자인데요. 정수입니다. int number 1은 0.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숫자를 담을 수 있는 변수 하나를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 2개를 더 담아야 되니까 integer number 2는 0, 다시 또 integer number 3는 0. 이렇게 숫자를 3개 담을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변수를 선언을 했으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이 변수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넘버 1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넣어야 되겠죠. 자, 텍스트 박스 1, 텍스트 넘버 1의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txt 여기 보시면 num1의 텍스트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밑에 빨간 줄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cannot implicitly convert type string to integer. 그냥 이 빨간색 줄이 보이시면 오류가 떴구나. 오류라는 느낌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사람이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여하튼 텍스트 박스는 말 그대로 텍스트입니다.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방을 선언했고 바로 대입을 해버렸죠. 이래서 오류가 뜬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이 인티저형이니까 앞에다가 int 치고 점 찍으면 파싱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텍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가 사라졌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텍스트 박스 1에 입력한 값을
숫자로 인티저형으로 바꿔서 여기에 넣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럼 세 개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넘버고 이게 넘3가 세 번째 넘버.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정했으니까 각각 1, 2, 3의 텍스트의 넘버를 이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빌드는 F6라고 했죠? F6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빌딩이 됐죠? 실행은 얘를 눌러도 되고요. 디버그에 보시면 스타트 디버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F5입니다. 우리는 이 F5 키를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록색 커서를 눌러도 되고 F5를 눌러도 됩니다. 자, F5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숫자 3개 한번 넣어볼까요? 1, 2, 3 calculation.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숫자를 대입만 했지 뭐 외부로 표시해 준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짠 이 소스 코드가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디버그입니다. 이 디버그 여기서 보이는. 이 디버그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제 중단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중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버그에서는 외워둘 게 이 브레이크 포인트 F9와 그 다음에 지금은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F11 이 두 가지만 오늘 우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단점이란 뭐냐? 이 소스 코드 앞에 커서를 번호 앞에 갖다 대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쭉 생기죠? 좌측에. 자, 이 중에서 내가 하나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빨간 점으로 바뀝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 이벤트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먼저 중단점을 걸겠다. 그 얘기거든요. 일단 소스 코드를 멈춰 세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내가 하나 살펴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단점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클릭하면 중단점이 3개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 중단점을 만들고 싶은 곳에 커서를 옮기고 나서 클릭을 하고 나서 F9번을 누릅니다. 자, F9를 누르는 순간 맨 앞에 중단점이 생겼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F9라는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중단점을 수시로 생성 또는 해제해 가면서 디버깅 작업을 할 겁니다. 자, F9를 눌러서 이제 중단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은 어디 실행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뭐 되게 많은데 여기에 숨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버튼 눌러 볼게요. 자, 눌렀어요. 이번엔 눌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벤트를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딱 커서가 노란색으로 멈춰 있죠.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넘버를 3개 선언했으니까 뭐가 있나 한번 커서를 갖다 대볼까요? 0 얘도 0이 들어가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소스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서 디버그에서 F11 스텝 인투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했죠. F11과 F9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 한 줄씩 실행을 하는 거예요. 스텝을 F11을 눌렀더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죠. 넘어가서 넘버한 텍스트가 뭔가 하고 갖다 대봤더니 아까 내가 입력한 1이 들어가 있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인티저형으로 파스 변환을 해서 첫 번째 방에 넣을 거구나. 아직 안 들어갔구나. 0이구나. 자, F11을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1이네. 이번엔 2가 들어가 있구나. 2 당연히 3이겠죠? 3 넘버 1, 2, 3에 1, 2, 3이라는 내가 입력한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네. 올바르게 동작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버깅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계산하는 코드를 한번 짜봅시다. 자, 이제 넘버 3개가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볼게요.
인티저 result 0. 자, 이거는 calculation result 계산한 결과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esult는 num1 플러스 num2 곱하기 num3 이렇게 해볼게요.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넘버 1, 2, 3의 값을 더하고 곱한 값을 이 리절트에 넣게 되는 겁니다. 여기엔 결과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결과값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외부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겁니다. 디스플레이는 이제 텍스트 리절트라는 것이 있죠. txt 아까 만들어진 result.txt에는 리절트를 넣어라. 마찬가지로 줄이 생겼죠. 이 숫자를 문자로 바로 넣을 수가 없죠. 따라서 변환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명령어를 쓸 거냐면 string이라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string 점 찍고 포맷 가로 열고 크게 따옴표 하시고 가로 하시고 0 result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계산한 결과 이 result에 있는 값을 스트링 형식으로 바꿔서 텍스트에 넣어줍니다. 자, 일단 결과를 한번 볼게요. F6 빌드 F5 실행. 자, 3 2 1 이렇게 해볼까요? 결과는 자, 브레이크가 걸려 있죠. F11 갑니다. 3 2 1 들어가 있고 리절트는 아직 빵. 자, 그러면 3과 2를 더해서 5가 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려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2와 1이 곱해지고 그대로 3이 더해져서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result 5라는 것은 아직 텍스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명령을 거치게 되면서 이렇게 5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1, 2, 3을 넣으면 결과는 또 바뀌겠죠. F11 가서 보면 1, 2, 3 3과 2가 먼저 곱해지고 1이 더해져서 나중에 7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는 제가 F9를 눌러서 없애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22를 하면 알아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UI를 구성을 해서 숫자 3개를 입력받고 그 3개를 저장을 연산 처리를 한 이후에 리절트라는 방에 넣고 다시 텍스트 박스에 표시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봤어요. F6 빌드 디버거를 위한 스타팅 F5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 F9 그리고 한 스텝씩 실행하는 거 F11 키를 이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체크박스의 용도를 한번 이제 정의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보시려면은 이렇게 디자인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이 체크박스는 제가 아까 잠깐 쓰임이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더하기를 먼저 한 이후에 곱하기를 해라. 체크박스를 풀면 그냥 기존대로 사칙 연산 우선순위대로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더해지겠죠. 자, 먼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을 먼저 정하죠. 여기에 이름은 chk 체크박스고 연산자 우선순위를 더하기로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chk make priority add operator 이렇게 해줍니다. add 연산자를 우선순위 연산자로 부여를 해라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에는 자 make high priority add
오퍼레이터 이렇게. 자, add 연산자를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연산자로 만들어라. 즉 두 개를 먼저 계산해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네임을 바꿨죠.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 자, 그럼 다시 이벤트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하나 if문을 한번 써볼게요. if chk make priority add operator가 체크드 돼 있으면 true이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하고, 아니면 이 코드를 실행해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요. if문, if else문입니다. if하고 이 가로 안에 어떤 조건을 써서 그 조건이 맞으면 이 바로 밑에 이 블럭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else절에 이 블럭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make priority add operator. 자, 더하기 연산자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똑같이 가로를 넣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2, 3을 입력했을 때 1과 2가 먼저 더해져서 3이 되고, 다시 3이 곱해져서 9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체크박스를 풀면 기존대로 2와 3이 먼저 곱해져서 계산이 되고 1이 더해지겠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1, 2, 3. 먼저 그냥 해보니까 7. 얘를 체크하고 다시 하니까 9가 되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F9 걸었습니다. 자, 다시 가서 눌러보니까 어때요?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 체크박스에 그 체크드라는 속성이 true가 되어 있으니까 F11로 다음 스텝을 진행해 보면 요 가로로 오게 되고, 결국은 1과 2가 더해지고 나서 먼저 3이 곱해지는 리절트가 9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이번엔 체크를 풀고 다시 클릭을 해보면 이번에 이 체크드라는 속성이 false, 이렇게 false로 바뀌어 있죠. F11을 눌러서 다시 가면 이번에는 이 조건이 맞지 않으니 그 다음 else 블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절트는 7이 되겠죠, 이번에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오늘은 그 윈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 빌드하는 방법, F6, 그 다음에 실행하는 법, F5 with 디버그랑, 그 다음에 디버그 시에 브레이크 포인트 만드는 거, F9, 그 다음에 한 스텝씩 실행하는 거 F11을 살펴봤어요. F11.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반드시 예외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숫자만 넣어야 되는데 나는 모르고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점이 찍혔어요.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Q라든가 이상한 알파벳을 넣게 됐어요. 자, 이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잘못 입력했으니까 숫자만 입력해야 되는데, 자, 이런 알람이 뜨면서 멈추게 되죠. 그냥 종료가 되게 됩니다. 강제로. 자, 우리는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반드시 예외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짜야 돼요. 자, 그래서 예외 처리까지 하는 것까지 일단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예외 처리를 하려면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숫자를 넣는 부분부터 해야 됩니다. 자,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try라는 걸 씁니다. try. 그리고 가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catch라는 걸 쓰고 exception, 그 다음에 ex 하고 다시 가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설명드리면, 자, 버튼을 눌러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이제 뭔가를 처리할 건데, 일단 이 트라이 블록, 요 트라이 밑에 블록을 실행을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블록을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 캐치 블록으로 이동해서 예외 처리를 하고 다시 다음 대기 상태로 들어갈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try, catch, exception, ex 이 블록은 앞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예외 처리 그런 루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되게 간단하죠? 먼저 넘버 대입하는 거 블록 선택하고 컨트롤 X 눌러서 가고 컨트롤 V, 뭐 마치 워드 프로세스 하듯이 갖다 붙이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할 거니까 컨트롤 X 컨트롤 V 해서, 자, 이렇게 되면 뭐냐, 일단은 요거 실행하는데 예외 없이 실행되면 오케이, 예외가 발생하면 이제 1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뭘 할 거냐,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울 거예요. 자, 메시지 박스라는 또 명령어가 있습니다. 점을 찍고 show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띄워줄 텍스트를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자, please check input number, 이런 식으로. 자, input data must use 0 to 9, 이렇게 정수만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실행을 해서 해볼까요? 자, 1, 2, 3, 2에 혹시 모르고 점을 입력했어요. 뭐야, 안 죽고 1도 빠지네. Please check input number, input data must use 0 to 9. 0에서 9만 써.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예외 처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볼까요? 자,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고 F9. 자, 브레이크 포인트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누르니까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죠. F11. 자, 트라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긴 점이 있어. 변환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뒤에 게 실행해야 한다고 바로 캐치로 가죠. 그리고 익셉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익셉션이 걸린 후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바로 다시 정정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래서 다시 잘못됐구나, 점 지우고 calculation 눌러서 나머지는 뭐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처리 루틴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종료해 볼게요.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한 윈폼에다가 컨트롤들을 배치를 하고 레이블을 쓰고 체크박스 그리고 버튼 이벤트까지 우리가 예제를 알아봤어요. 근데 첫 시간인데 이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죠. 자, 오늘 살펴본 이 한 줄, 그러니까 이 한 블럭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간에 있어서의 거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변수 선언을 하죠. 여기서. 그죠? 두 번째,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 대입을 시키죠. 세 번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더하기를 먼저 할지 아니면은 그 기존대로 그냥 사칙 연산대로 할지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다시 한번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다시 입력을 하게끔 그런
예외 처리 루틴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나 오늘 첫 시간인데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긴 한데 본격적인, 물론 기초 강의 세 번째죠. 간단하게 윈폼을 띄워서 버튼이라든가 레이블이라든가 텍스트 박스를 배치해서 버튼 눌렀을 때 뭔가 처리해서 나오는 루틴을 짜봤다. 자,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요 간단한 예제를요, 오늘 이 기초 강좌 3를 좀 여러 번 보시면서 한 번 또는 두세 번 보시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혼자 짜보세요.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제 강좌를 한 3번 정도 보시면 안다고 느낄 거예요. 이제 쉽네, 금방 짜겠구나 라고 느끼실 텐데, 막상 제 강좌 없이 이 소스 코드를 윈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짜보면 아마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보분들 얘기예요. 초보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3편만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내가 이렇게 레이블도 만들고 텍스트 박스 4개 넣고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도 만들고 버튼도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값 입력 받아서 계산하고 화면에 뿌릴 수 있고 if문도 쓰고 트라이 캐치까지 써서 내가 이걸 혼자 짤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이것만으로 내가 짤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C# 윈폼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반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변수라는 것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좀 더 다른 변수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구입을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틈틈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외 처리도 이렇게 하는구나. 체크박스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 물론 이제 처음 보시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제 강좌를 보시고 쭉 한번 따라해 보시라. 그리고 10번이 됐든 부족하면 20번이 됐든 한번 강좌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중요한 거 혼자 스스로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혼자 스스로 한번 짜 보셔라. 완벽하게. 자, 버튼 눌렀을 때 트라이 캐치 블럭까지, 그리고 F9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F11키 눌러서 이동해 가면서 보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라. 자,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강좌 세 번째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강좌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계산기 있죠? 여기 보시면 칼큘레이터 볼까요? 요 계산기 앱 있잖아요. 이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가 이 앱을 만들어 보면서 이제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 변수 선언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조건들,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한 걸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100%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트라이, 체크박스, if문, 그 다음에 스트링 포맷, 메시지 박스 쇼,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은 크게 앞으로 혼자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